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 매거진 곽경호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그 해양산업을 국가 경쟁력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 옛날 우리 선조들도 바다를 지배하며 동북아 경제를 일찌감치 지배해온 적이 있었죠. 삼국사기에 나오는 장보고의 경우 해양왕이라고 불리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해양의 중요성을 되새겨보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 매거진 111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대양경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을 집중 조명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은 총 2,800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과 항만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은 현재 울산 지역이 강력한 후보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이 과연 어떤 사업인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액체 화물 처리항인 울산항이 세계 4대 오일 허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공단이 있어 천혜의 석유화학 입지 여건을 갖춘 데다 정부가 울산을 동북아 오일 허브로 구축한다는 항만 기본 계획까지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법적 토대와 개발 규모가 기본 계획에 포함돼 허브 전략이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석유 수요가 연평균 2.7% 계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에 의하면은 향후 2020년까지 한국에서 최대 3,400만 배럴 수요가 예상되고 있고, 또 우리 울산 지역에서도 연간 2,800만 배럴 정도의 수요 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이 부분 이제 세계적인 오일 허브 항만으로 우리가 울산 지역을 개발해서 동북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동북아 오일 허브의 중심 기능을 울산 항만이 감당해야 한다는 뜻에서 동북아 오일 허브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향후 오일 허브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정유 도시에서 석유 거래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일 허브 개발 사업은 92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에 7선석 총 2,840만 배럴의 원유 및 석유 제품을 동시에 저장하는 시설을 짓는 매머드급 프로젝트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조 5,789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비는 5,300억 원이고 나머지는 민간 자본입니다. 사업 주체인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 오일 허브 개발 사업을 1, 2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 사업은 울산 남구 용현 앞바다 신항 북측 지역을 매립해 47만 7천 제곱미터를 조성한 뒤 1,440만 배럴의 저장 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선석이 구축됩니다.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기본 설계비 46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2단계는 울주군 온산 국가산업단지 인근 신항 남측 지역에 3선석 규모의 44만 6천 제곱미터에 1,400만 배럴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합니다. 특히 2단계의 3선석은 원유 저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며 20만에서 30만 톤 규모의 대형 유조선들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일 허브는 석유 제품의 생산, 공급, 입출하, 저장, 중개, 거래 등 석유에 관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석유 물류활동 중심 거점을 말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장시설 1억 900만 배럴의 미국 걸프 연안과 유럽의 벨기에 안트베르펜과 네덜란드 로테르담, 암스테르담을 뜻하는 ARA, 싱가포르 주롱 석유화학공단 등 3대 오일 허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본토에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이지만 오일 허브 덕분에 산유국이나 다름없는 거대 경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테르담은 오만, 두바이 등 중동과 러시아에서 오는 석유 및 가스를 저장했다가 이를
중부 유럽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중서부 유럽의 각국에 공급합니다.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이 부가가치 기준으로 네덜란드 GDP의 4%에 달합니다. 2007년을 기준 네덜란드의 GDP가 7,7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로테르담이 오일 허브로 벌어들이는 부가가치가 300억 달러, 약 35조 원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오일 허브의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이 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올 초에 정부가 울산을 포함해 부산과 광양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개발한다고 고시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행 중인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떤지, 또 울산시의 유치 경과는 어떤지 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동북아 오일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지난 2002년 마련했습니다. 울산과 여수에 3,700만 배럴 이상의 상업용 석유 저장기지와 대형 유조선을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건설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일 허브가 구축되면 물류와 조선, 해운, 금융 등 관련 분야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3,700만 배럴을 비축할 경우 위급 상황에 따른 석유 공급 중단 사태에도 한 달 반 이상 안정적인 석유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물동량이 점차 줄어드는 국내 항만들에 대한 수익성의 대안도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우리 울산 신안 그 북항 지역에 오일허브 1단계 건설을 위한 기본 설계비가 국회에서 46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본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머지 아직 예산이 확보 안 된 북항 지역도 국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작년 8월에 한국석유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였고, 또 관계기관 간의 공동 대응을 위하여 현재 지금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이해를 구해서 미반영된 국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울산시도 지난 2009년 이미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동북아 오일 허브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고, 울산 오일 허브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20일 울산을 포함해 부산과 광양항을 동북아 허브항으로 개발한다고 고시함에 따라 울산 신항의 북항과 남항 일대가 유류 환적 허브로 조기 개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이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각 지역에서도 유치 경쟁이 불을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울산은 오일 허브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정유 회사들이 밀집해 있고 세계 4대 액체 화물의 처리 항만이라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 울산시와 울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오일 허브, 왜 울산이 적지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울산항은 동북아 오일 허브의 최적격지로 손꼽힙니다. 정부의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에 울산항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인프라와 입지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선 울산은 국내 석유화학 수출의 메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40만 배럴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국내 전체 물량의 절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또 울산항의 항만 물동량은 연간 1억 3천만 톤에 이릅니다. 이는 국내 전체 항만 처리 물량 3억 8천만 톤의 약 35% 규모입니다.
울산항은 액체 화물을 처리하는 세계 4대 액체 물류항입니다. 울산항 배후에는 SK에너지와 S오일 등 국내 최대의 정유사와 석유화학단지, 모팍, 오드펠, 스톨트헤븐 등 세계적인 액체 화물 저장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울산은 한국석유공사 이전 대형 석유화학업체, 관련 연구소 등 석유화학 클러스터가 입지해 있어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경제정책 뒷받침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난해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지역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울산시는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해 연관 산업 유치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영역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일허브 개발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항만과 물류 또 석유화학의 중심 기지입니다. 또 우리 많은 국민들이 울산 항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많는데요. 우리 울산은 세계 4대 액체 물류 중심 항만입니다. 연간 1억 4천만 톤 정도를 처리하는 그야말로 세계 4대 액체 물류 중심 항만이기 때문에 오일허브 항만으로서는 제일 적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27m의 양호한 수심을 갖고 있고 또 천혜의 좋은 조건을 갖춘 항만입니다. 향후 원유 등 세계 오일 시장의 중개 기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고 특히 우리 울산은 배후에 석유화학 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중심 항만으로서의 그 위상은 더 공고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에너지 물류 산업과 금융 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 전략을 수립해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시의 의뢰를 받아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인 울산과학기술대 컨소시엄은 지난해 중간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형 오일허브 성장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 모델로는 석유 정제, 화학산업 및 관련 물류산업 중심지, 석유 제품 거래 관련 금융산업 중심지, LPG, 바이오매스 등 미래 에너지 허브 등 3가지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에너지 물류 산업은 울산서 생산되는 석유의 품질 기준을 확립하고 중동 위주의 석유 교역을 러시아, 중남미 등으로 다각화해야 하며 향후 LPG나 바이오매스 등 차세대 에너지까지 확대한 환태평양 에너지 거래 기지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금융 서비스 산업은 초기 현물 거래 활성화를 통한 거래 확대에 주력하고 이후 선물 거래 분야로 영역을 확장해 석유 금융 허브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석유거래 분야 분원 설치와 석유거래 전문 특수목적법인 설립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1월 12일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연구영역 중간보고에서는 울산항 오일허브는 석유 중개 기능이 강화된 싱가포르 형태의 오일허브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울산항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싱가포르 형태의 항만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일허브와 관련해서 오일허브가 단순 오일허브의 기능을 좀 뛰어넘는 그야말로 우리 울산항만공사의 발전, 우리 울산광역시의 발전에도 같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울산과학기술대학 등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정한 오일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도 확충돼야 되고 또 비축시설도 확충이 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래 기능이 더 확충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석유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울산에 최소한도 석유 거래소의 설립이라든지 또 안전관리 방제 시스템의 구축이라든지 금융과 IT 등을 확충하는 그야말로 인프라가 확충된 이러한 진정한 오일허브가 돼야 앞으로 오일허브의 성공이 담보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 유치에 울산시가 왜 이토록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경제적 파급 효과 때문입니다. 울산에 3천만 배럴 규모의 오일 허브가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6조 3천여 원의 생산 유발 및 2조 원대의 부가가치, 또 12,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석유 관련 현물 및 선물 거래소가 설립되고 거대 자금이 유통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석유 물류 금융 중심지로 변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1세기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동북아 오일 허브의 경제적 효과는 과연 어떤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에 오일 허브가 들어서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그 해답을 놓고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파급 효과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울산에 3천만 배럴 규모의 오일 허브가 들어서면 6조 3,456억 원의 생산 유발 및 2조 711억 원의 부가가치, 12,000여 명의 고용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석유 관련 현물 및 선물 거래소가 설립되고 거대 자금이 유통되면서 울산은 자연스럽게 동북아의 신흥 석유 물류 금융 중심지로 변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울산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은 수출이 확대되고 가격 경쟁력도 강화됩니다. 풍부한 석유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정유사들이 동북아 지역의 석유 공급 조절자 역할을 맡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고용 창출과 연관 산업의 매출 증대도 큽니다. 오일 허브 건설 기간 중에 10,0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하고 전후방 연관 산업에 연간 4,600억 원의 매출이 새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효과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간접적 효과보다는 직접적인 효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물동량 증가 효과는 연간 한 약 4,500만 톤 정도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은 울산항 연간 처리 물동량의 30%에 달하는 큰 수치입니다. 이렇게 오일 허브가 된다고 하면은 울산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큰 그 경제의 좋은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의 2009년 그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치에 의하면은 오일 허브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서 지역 생산 유발 효과가 한 4조 5천억, 고용 유발 효과는 한 22,000명 정도로 나타나는 거로 저희들은 그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석유 거래가 활성화된다면은 이에 따른 세계적인 그 석유 트레이딩 자금의 우리 울산의 유입 등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세계 최대의 액체 물류 항만 클러스터가 이제 여수와 또 부산, 포항을 연결해서 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오일 허브가 만약에 정말 성공적으로 준공이 되고 이루어진다면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직접적 효과와 못지않게 간접적인 또 국민들이 정말 하면 된다는 이런 자신감을 매우 많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진짜 우리 전 국민이 희망을 가져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오일 허브가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울산광역시라든지 또 석유공사 또 울산항만청 또 정부와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울산의 항만 석유화학 산업 등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는 동북아 오일 허브의 울산 유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110만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EN 곽경호입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오일 허브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보셨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북아 오일 허브가 조성되면 울산이 더 넓게는 우리나라가 아시아 해양을 지배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아직 정치권에서 미묘한 역학관계 등으로 인해
본격 사업 착수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속한 입지 선정과 국비 지원 확정이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11번째 지역경제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